대파마의 고민 상담소 오픈합니다. 두 번째 사연이에요.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TV에서 대파마님들을 뵙고 영상도 찾아보고 블로그 이웃 신청도 해서 눈팅 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TV에서요? 이분은 제가 닉네임을 정했어요. 눈팅 하니까 스노우님. 아, 스노우님? 네, 스노우님으로 갈게요. 눈팅? 네, 스노우님. 저는 결혼하여 7개월 된 딸도 함께 살고 있는 만 33살 젊은 가장입니다. 아, 7개월짜리 딸이 있네요. 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로 40대에는 은퇴를 하고 싶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확히는 올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나름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순리대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최근 저에게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어떤 일일까요? 8년 넘게 일한 회사에서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아서요. 아, 대기 발령 처분. 코로나랑 상관이 있겠죠? 네, 8년 넘게 일한 회사면 거의 만 25살? 그때부터 네. 일을 했는 거의 첫 직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 회사 생활할 때 보통 3년 정도가 고비인데 이렇게 8년 정도 일했다면 이 회사를 내가 그만둔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게 돼요. 그죠? 네, 맞아요. 이게 대기 발령이 지금 네. 얼마나 충격적일지 느낌이 오네요. 네. 더 이상 업무를 할 수 없고 향후 퇴직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게 됐어요. 네. 중견기업의 업무 강도도 나쁘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회사라서 출퇴근도 용이하고 몇 년만 더 다니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회사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저는 아직 젊고 담당한 업무가 있기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아까 앞에는 상황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왔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지긴 했지만 네. 저는 아직 젊고 33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담당한 본인의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담당한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기 발령이나 잘릴 일은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거예요. 네. 막상 저에게 업무 종지라는 충격이 오니 머릿속에 든 생각은 첫 번째로 아, 이게 벌써 온다고?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아, 33살에 이런 경우는 코로나가 아니면 사실은 좀 힘든 일이죠. 그렇죠. 43살? 한 40이 넘어가면 10년 후에나 겪을 일을 10년 당겨서 지금 겪고 있는 거라고 네, 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꿈이지 않을까? 꿈이면 얼른 깨야 될 텐데. 였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결과였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몸도 이유 없이 아팠어요. 아, 요 두 문장으로 이 상황이 어떤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니까 좀 이게 정말 두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심정일지 정말 너무나 와닿고 그 막막함이 근데 이게 지금 굉장한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예요. 그때 당신은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지나고 보면 다른 사람들은 43살에나 10년 후에나 이걸 고민하고 어쩌면 맞닥뜨려야 될 문제를 이분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벌어서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나이가 어려서 이런 일은 나한테 닥치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한 게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나이가 무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나이면 33이면 얼마든지 지금 8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 생각하지 못했던. 그쵸.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아서 이런 거지 33살에 취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쵸? 몸도 이유 없이 아팠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정신이 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도 맞아요. 충격이 크니까 몸으로도 이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부여잡고 평상시 루틴대로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자세죠. 네.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세 개의 고민이 있네요. 네, 첫 번째로 현재 저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 방안이 궁금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투자 방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위에 이제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가 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이거는 대안이 아니거든요. 투자는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리고 월급이 나오고 있을 때 조금 연습 삼아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게 커지는 거지, 월급이 끊겼고 직장이 지금 완전 퇴직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지금의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는 거는, 이 부분은 본인이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고 경험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 차라리 몸값을 높여서 뭐 이직을 한다던가 같은 수준의 다른 회사를 알아본다던가, 지금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은 해야겠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네. 내용을 읽어보면 네. 그냥 저희가 이 시간에는 편하게 언니나 이제 누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예요. 내가 지금 정신줄을 부여잡고 있지만 이건 애써서 부여잡고 있는 거지 맑은 정신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패닉 상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떤 투자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투자가 설사 있더라도 그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시야가 좁아지고 근시안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내가 뭔가에 쫓기고 있을 때, 급박한 상황일 때는 사람의 시야가 좁아집니다. 네. 이럴 때든 하던 투자도 좀 멀리 보고 멈추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때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요거보다는 네, 차라리 맞아요. 이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번은 투자 방안은 생각하지 말고 약간의 정신이 돌아오면 투자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근로소득의 유한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체험하게 되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로소득을 이어가야 할지 느낌표를 2개 따당 줬어요. 근로소득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근로소득의 유한함을 안다는 것이 근로소득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사회초년생으로 나오면 돈이 없잖아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를 하는 거예요. 근로를 해서 돈을 모으고, 특히 파이어족은 투자를 하기 위한 목돈 혹은 파이어를 하기 위한 목돈을 근로소득, 부업 이런 걸로만 모으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네. 미국의 파이어족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로소득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60대에서 50대, 50대에서 40대, 40대에서 30대로 짧아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가 목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병행하라는 거지, 유한함이 있다고 해서 근로소득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마 라는 건 절대 아니죠. 내가 스노우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스노우님. 스노우님, 그러면 근로소득을 안 이어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7개월짜리 딸이 있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첫 번째, 투자 방안을 우리한테 물어봤다는 거는 본인의 투자처가 지금 확실한 투자처가 없다는 건데. 네, 뭐 그 내용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제 수익원이 없으니까 패닉에 빠진 거거든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인 거죠. 근데 근로소득을 만약에 이어가지 않고도 평상시 같은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럼 근로소득을 이어가야지. 네. 돈을 벌어야지 어떻게. 1번과 2번이 같은 질문인데요. 다른 투자보다는 힘들 때는 어딘가에 속해져서, 어느 조직에 속해져서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치.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서 다음 두 번째, 지금 33살이니까 이런 일이 겪을 확률이 사실 되게 낮은데 겪은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10년 후의 일을 내가 미리 생각해 볼 기회를 얻은 거죠.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본인이 얘기했던, 스노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근로소득의 유한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함을 알았으니까 근로를 멈추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이직을 해서 돈을 모아야죠. 그렇죠. 돈을 모아야죠. 언제 끊길지, 다음에는 내 의지가 아닌 대로 똑같이 두 번째 이런 일이 왔는데 그때는 이직도 못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나이가 그럼요.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근로소득을 이어나가고 그렇지. 그 하는 돈을 딴 데 쓰지 말고 모아놔야겠죠. 한번 내가 겪어봤으니까. 맞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 이런 멘탈을 붙잡기 위한 노하우가 있으신지. 아까 전에도 이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몸이 아팠다고 했어요. 이런 멘탈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은 몸을 먼저 잡으면 이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맞죠. 몸을 위한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되게 괜찮은 책을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벨라 마키 저자분이 쓰신 건데요.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라는 부제로 나를 살린 달리기인데, 이게 달리기 책인데 되게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그런 이렇게 영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책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몸을 먼저 움직여서 건강을 챙기고 몸이 건강해지면 생각도 긍정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에게 7달 된 딸이 있지, 아내가 있지, 나 33살밖에 되지 않았지, 빨리 일자리를 잡아야겠다. 네.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겠다고 목표가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쵸. 건강해지면,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맑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뇌도 육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요 얘기, 이 좀 너무 강해서 제가 많이 하진 않는데 이 말 들어보셨죠?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네. 제가 이게 너무 강한 말이라서 잘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에게 또 얘기하면 지나고 나면 요 이야기가 나중에 좀 잘 됐을 때, 파이족이 됐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에게 라는 스토리가 또 되기도 하거든요. 네. 힘들 때 파이어족이 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힘이 들 때는 헛된 꿈은 꾸지 않아요. 할 수 있는 현실적이네요. 네, 굉장히 현실을 보죠.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는 파이어족을 잘 나갈 때 생각을 한다면 내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몇십억 모아서 요트 타고 막 좋은 집에다가 서머하우스도 가지고 막 별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경기가 완전 축소 국면에 들어와서 몸이 힘들고 나 회사 다니기도 좀 힘들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막 잘리고 그런 거를 보면은 현실을 딱 보면서 내가 정말 쓰는 돈은 얼마지? 내가 얼마를 쓰면은 내가 파이어족이 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든요. 파이어족이 그때 많이 탄생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항상 힘들 때 파이어족은 더 많이 탄생을 하잖아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스노우님의 이 지금 사건이 파이어족이 되는 첫걸음이자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나중에 되돌아보면 나는 33살 때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대기 발령을 계기로 현실적인 파이어족의 계획을 세웠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상을 찾아보다 제보를 받아주신다고 하여 저의 경우가 흔한 것 같지는 않아서 대파마님과 구독자님께 공유를 드려봅니다. 매번 인사이트 나눠줘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십시오 라고 사연을 보냈네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스노우님. 네. 요 사연을 받은 적은 9월이에요. 지금 이직을 한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저희 사연이 스노우님에게 그리고 그 가족에게 가정의 희망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지면 예전에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뭐 명예퇴직이다 해서 시켰는데 이제는 그냥 나이랑 상관없이 맞아요. 20대인데도 어느 날 잘렸다고 메일을 보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순서가 있어요. 얘기한 것처럼 회사가 살짝 어려운 걸 느끼고 뭐 재택근무를 한다던가 그리고 유급으로 어느 정도를 한다던가 50% 월급을 주면서 한다.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걸 애써서 눈 감고 보지 않지 말고 이러면 내가 빨리 다음 단계를 준비를 해야죠. 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분들에게도 이 내용이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에 공감을 하거나 뭔가의 자기 의견을 좀 제시해 줄 분들이 계신다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많은 응원의 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으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